자, 지금 세계 질서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코이즈미유 전문가의 분석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일본이 마주한 안보 딜레마,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코이즈미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안정적인 세계 질서, 그건 이제 무너지고 있고, 강대국들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버렸죠. 자, 그 거대한 충격의 시작점,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죠. 사실 어떤 명확한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작된 이 전쟁. 이게 바로 전 세계에 이제 위험한 새 시대가 시작됐구나 하는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정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처럼 저렇게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한다. 과연 그 진짜 목표가 뭘까요? 그냥 겁주려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경제 제재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차의 풋브레이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 밟아서 멈추는 급정거가 아니란 거죠. 오히려 엔진 브레이크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군산복 합체, 그러니까 그 전쟁 기계의 동력을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아주 결정적인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 그런 부품들을 딱 겨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수입에 무려 90%나 의존하는 공작 기계 같은 거요. 아니면 첨단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의 공급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외부의 위협이 다가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걱정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 미국 내부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안보의 그냥 기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었던 미일 동맹, 이 절대적인 전제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공식적인 조약이라는 건 사실 종이에 쓰인 글자일 뿐이잖아요. 진짜 동맹은 매일매일 쌓아가는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바로 그 핵심,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떤 끔찍한 상상을 하게 만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미군 철수를 선언하는 미국, 혹은 동맹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속은 텅 비어서 전혀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여기에는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외교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라리쿠라리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기 기술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하면서 슬쩍 자기 이익은 챙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때였어요. 그때 미국이 군사연합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일본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에 저희는 정보 수집하러 갑니다. 라는 좀 애매한 명분으로 독자적으로 배를 보냈거든요. 바로 이런 게 이 전략의 핵심인 겁니다. 물론 이 기술이 지금까지는 일본에게 꽤 유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도 과연 이 어물쩍 넘어가기 전략이 계속 통할까요? 그건 정말 큰 물음표죠.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미국의 방패를 더는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일본은 당연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겠죠. 여기서부터 바로 플랜 B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견국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일종의 중견국 연합을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군사동맹을 맺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우면서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보자, 이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공동의 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 함께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도 뭔가 결정적인 퍼즐 한 조각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의 동맹에는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핵 억제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군사적 현실을 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만으로는 핵을 가진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핵탄두 숫자를 똑같이 맞추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전력의 핵심은 바로 확증 보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공격하면 너희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파괴적인 보복을 각오해야 할 거야.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공격을 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군사적, 외교적 계산들, 이 모든 것 끝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일본은 뭘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게 뭐 옛날처럼 제국을 다시 만들겠다, 아니면 우리 힘 좀 봐라 하고 과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코이즈미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코이즈미 전문가는 그걸 미지근함, 일본어로는 누루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뭐냐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평화롭고 가끔은 좀 어설퍼 보여도 안정된 삶에 바로 그걸 지켜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진짜 자부심은 무슨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좀 불안전해도 어쨌든 굴러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비교적 평등한 사회, 바로 그거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한 나라가 계속해서 미지근하고 평화롭게 남아있는 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오늘날 일본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